Are you also considering military force to annex and acquire Canada? No. Economic force. The president is motivated by his desire to tap into this country's natural resources and critical minerals. Critical minerals like germanium provide leverage in a tariff battle with President-elect Trump. They could become more prominent as trade tensions ratchet up. These minerals, Mr. Trump would like to get them. 미국 공장과 발전소, 연구실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갑자기 멈춰버린 상황을 상상해보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이다.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지탱하는 필수 광물 수출을 차단했다. 이 소식은 워싱턴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급망 중 하나가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희토류, 구리, 제철용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원자재들입니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광물이지만 모두에게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반도체에, 항공기 항법 시스템에, 심지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무기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요람인 디트로이트에서는 경영진들이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압박 속에서 가동 중이던 생산 라인에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캐나다산 금속의 선적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물 없이는 배터리가 없고 엔진이 없으며 주행 가능한 자동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타격을 입을까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칩과 프로세서, 개발에 희귀 원소에 의존하는 기술 기업들이 재고가 몇 주 안에 바닥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구가 중단되고 혁신이 멈춘다. 세계 기술의 심장이 국경 너머에서 내려진 결정에 위협받고 있다. 연구실과 공장이 단순히 멈춘다면 미국 혁신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제철소들이 이미 배급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제철용 석탄이 없으면 고로가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손실되는 톤당 뉴욕의 초고층 빌딩부터 중서부의 교량에 이르기까지 건설 공사가 지연됩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멈춥니다. 언제까지?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는 우려가 더욱 심각합니다. 방위 산업계는 경고받았습니다. 유도 시스템, 레이더, 위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리선 공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리가 없으면 정밀도도 없습니다. 구리가 없으면 안전도 없습니다. 기본 공급이 끊기면 한 국가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평범한 가정들, 매일같이 치솟는 물가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어떨까? 광물 공급 차단은 대기업이나 펜타곤 장군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슈퍼마켓 진열대, 전기요금,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와 위협에 크게 베팅했다. 미국이 외국 공급업체의 인질이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제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르다. 캐나다가 판세를 뒤집기로 결정했다. 워싱턴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문을 닫고 거인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일격 이후 트럼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은 대통령을 분노한 상태이며 배신당한 인물로 묘사한다. 그는 이웃 국가들이 미국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수십 년간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 오타와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했다. 이 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캐나다 정부는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다. 트럼프가 철강, 목재,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동안 오타와의 전문가들은 반격 전략을 세웠다. 정교한 목록이었다. 미국 생산체인 전체를 조용히 지탱하는 광물들. 반응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느껴지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운송업체들이 계약 취소 소식을 전한다. 목적지 없이 멈춰선 트럭들. 아이오와에서는
농부들이 농기계 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강철과 구리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에서는 금융 분석가들이 시장의 실제 충격 규모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선 신뢰의 충격이다. 관세로 보호받을 거라 믿었던 노동자들은 이제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목격한다. 안정된 물가를 기대했던 가정은 이미 인플레이션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미국이 북쪽 이웃에게 놀라움을 당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를 1970년대 석유 충격에 비유한다. 당시 에너지 부족은 습관, 정책, 심지어 글로벌 동맹까지 재정의했다. 오늘날 핵심 광물 부족은 유사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은 캐나다 광산 기업들과 양자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및 정치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들에게 두려움은 단순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요구에 질식당할 위험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오타와에서 체결되는 계약 하나하나가 수십 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적 동맹국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기보다 북쪽 이웃과 직접 협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중국이 히토류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강국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황금 같은 기회를 포착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의 정부 분석가들은 캐나다와의 협력을 언급한다. 공식 조약은 필요 없다. 광물 자원의 이중 독점 체제에 세계가 눈을 뜨게 하려면 이익의 일치만으로도 충분하다. 상상해보라. 가격을 결정하고 흐름을 통제하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두 국가. 워싱턴에겐 오타와와 베이징 간의 단순한 협력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선물 가격이 급등합니다. 증시의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뚜렷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비슷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1940년대 전쟁 중 고무와 철강 배급제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다른 점은 자원의 성격이다. 너디뮴, 프라서디뮴, 구리 같은 광물은 일반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주유소에도 마트 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보이지 않음이 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보이지 않지만 일상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사회가 대응하도록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업들 스스로에게서 비롯됩니다. 자동차 제조사, 반도체 업체, 심지어 방위 산업체들까지 생산의 일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광산과의 근접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더 안전한 목적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다. 원자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의 세제 혜택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러한 이전 움직임은 부분적이더라도 미국 경제의 핵심 기둥인 미국이 항상 글로벌 산업 생산의 중심지일 것이라는 믿음을 위협한다. 이 믿음이 무너진다면 워싱턴 외교를 지탱하는 경제적 힘은 무엇이 남겠는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의 핵심에서는 의문이 더욱 심각합니다.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집단 방어 체계는 바로 캐나다가 공급을 제한하기로 한 광물에 의존합니다.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억지 전략이 위태로워집니다. 유럽 국가들은 독립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동맹국들은 자국 군사산업의 기본 원자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파트너를 얼마나 더 믿을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이중적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미지가 약화된다. 대내적으로는 가속화된 탈산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대기업 경영진들은 위기 회의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고 말한다. 예측 가능성 없이는 투자가 없다.
투자 없이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없이는 사회적 안정도 없다. 캐나다에게는 모든 조치가 계산된 것이다. 자원을 통제하기로 한 결정은 방어적인 것만이 아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이제 유럽, 아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구애하는 전략적 글로벌 공급자로 자리매김했다.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는 국제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이웃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북쪽으로 기울었다. 역사적 비대칭이 역전될 때 세계 최대의 평화적 국경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다. 의존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인가? 워싱턴의 참여 없이 오타와에서 체결된 각 계약은 21세기가 석유, 가스, 무기뿐만 아니라 광물 통제로 정의될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 자원을 통제하는 자가 기계를 통제한다. 기계를 통제하는 자가 경제를 통제한다. 그리고 경제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디트로이트에서는 기계의 끊임없는 소음에 익숙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멈춰선 창고들을 마주한다. 사이렌,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의 리듬은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었다. 복도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속 두려움은 단순히 임금 지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 세대를 지탱해 온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한 가정의 가장들은 다른 나라에서 채굴된 광물 하나가 부족해서 공장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오하이오에서는 독립정비소 정비사들이 새로운 현상을 보고한다. 수개월 동안 차를 주차해둔 채 도저히 도착하지 않는 부품을 기다리는 고객들이다. 한때 풍부했던 구리는 이제 보물처럼 취급됩니다. 정비소들은 임시방편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지연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좌절감, 불안감, 심지어 출근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낳습니다.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인 차량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의 인질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오와 내륙에서는 무역 분쟁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았던 농업 분야도 위기에 직면했다. 수확 계획을 세우던 농부들은 이제 농기계 부족에 맞서야 한다. 수리를 위한 철강 및 구리 부품이 없어 트랙터가 들판 한가운데서 멈춰선다. 결과는 즉각적이다. 파종 지연, 수확량 감소, 소득 위협. 이 영향은 농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몇 주 후 지역 시장과 상점에서 곡물, 과일,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목격하는 소비자에게까지 미칩니다. 매일 식탁을 채워야 하는 평범한 가정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텍사스에서는 광물 의존도가 또 다른 분야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분야다.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 단지, 건설 노동자들은 예상치 못한 해고를 보고한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은 히토류에 의존하는 부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고 믿었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좌절감에 빠져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한다. 뉴욕에서는 그 여파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기술의 풍요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매장에 들어가 몇 주 전 발표된 새 휴대폰 모델이 예정대로 출시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된다. 태블릿, 컴퓨터,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진열대에 점점 더 적게 보인다. 판매원들은 캐나다에서 오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설명하려 애쓴다. 고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듣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항상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생산망의 취약성을 실제로 깨닫는 첫 경험입니다. 현대성의 상징이자 세계를 연결하는 주머니 속 기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는 자신의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믿어왔던 석탄 광부들이 미국 철강 산업에 사용되는 석탄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단으로 인해 현지 생산량은 공장 가동 속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대량 해고가 발표된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던 가족 전체가 집단 실업에 직면한다. 거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항상 풍부해 보였던 자원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용 증가라는 형태로 그 영향이 나타난다.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에서는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려는 가정들이 철강과 전선 가격 상승에 직면한다. 모든 예산은 여러 번 수정된다. 주택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된다. 첫 집을 계획하던 젊은 부부들은 원자재가 접근 불가능해지면서 꿈을 미루어야 한다. 이 영향은 의료 분야에도 미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병원들은 히토류로 생산된 센서에 의존하는 진단 장비의 배송 지연을 보고합니다. 환자들은 필수 검사를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들은 진료의 질이 저하되기 시작했다고 경고합니다. 신속한 진단이 필요한 이들에게 광물 위기는 시장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나날, 질병 악화 위험, 이미 한계에 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의 나주에서는 수십 년간 산업의 안정성을 믿어온 노동자들이 불면증, 불안 발작,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취약함의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급자족하는 요새라는 생각은 일상 속을 살아가는 이들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물 위기는 동시에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강대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종종 미국의 예측 가능한 동맹국으로 축소되곤 했던 캐나다가 그 누구도 감히 그 전모를 보려 하지 않았던 힘을 손에 쥐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전략적 자원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오타와는 단순히 무역 분쟁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 지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글로벌 게임에서 필수적인 한 조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지리 정치가 지도 위의 선이나 외교적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산과 에너지, 매장량, 그리고 전체 경제를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지배력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게는 쓴맛이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관세는 국가를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시스템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타격하는 보복의 길을 활짝 열었다. 캐나다에게는 이전에는 다른 주역들에게만 허용되던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열렸다. 유럽과 아시아에게는 동맹을 재편하고 전략적 원자재 접근을 보장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에게는 미국 방어막에 갈수록 뚜렷해지는 균열을 파고들 기회가 열렸다. 일반 시민에게는 현실이 다가온다. 진열대에 오르는 모든 제품,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모든 일자리가 이 보이지 않는 자원과 이해관계의 판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성찰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처럼 거대한 충격을 이해하려면 통계나 시장 변동만 관찰해서는 부족합니다. 펜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수백만의 운명을 바꾸는 지도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맹을 재편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가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방향을 바꾸는 대통령들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특별 자료를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한 현재의 지형을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살펴보는 독점 이부크로 그들의 개인사가 어떻게 지정학적 지도를 재편하는 결정들과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북은 본 기사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보가 글로벌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논의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개에 주목하며 매호마다 이 경쟁의 다음 장을 재정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